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손 오브젝트에 조인트를 만들고 스킨을 하고 그리고 스킨에는 몇 가지 명령어를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풀은 스몰 웨이트 그리고 리셋 디폴트 웨이트 그리고 무브 스킨드 조인트 요런 메뉴들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손가락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조인트를 만들고 스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오브젝트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 윈도우의 컨텐츠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손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메쉬가 좀 적은 상태인데 그 컨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거는 기본적인 형태를 갖춰놨으니까 이걸 변형해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만들어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찌되건 이제 메쉬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좀 늘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손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뼈를 만들 때 사람 뼈를 최대한 모방을 해야 합니다. 관절의 위치, 그 다음에 그 관절의 개수, 이런 것들. 물론 손 같은 경우는 많은 뼈로 구성되어 있지만 손가락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손바닥에 있는 뼈들은 분리해서 어떻게 할 수는 보통은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절 부분, 가장 루트가 되는 부분은 이럴 때는 여기 이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부러질 수 있는 부분은 이쯤이 되게 되겠죠. 네, 여기 중간이 구부러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트위스트 조인트라고 해서 중간을 회전시켜주는 조인트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부분에 조인트들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부분에 여기 있는 Y키, 여기 크리에이트 조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반복을 해서 이렇게 조인트를 손가락 마디에 위치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에 보통은 3마디로 되어 있죠. 1마디, 2마디, 3마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를 좀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개 정도 이렇게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5개 정도 복사하고요. 그리고 엄지,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이 위치들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상태라고 하면 가장 루트 같은 경우는 위치나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의 항목들은 보통은 위치를 조정하거나 하진 않고요. 회전과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통 조인트를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루트를 이용해서 적당히 위치를 배치를 시켜주고요. 이렇게 적당히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고요. 엄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돌려주고 관절의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을 크기를 보게 되면 얘는 작고 얘는 더 작고 그렇게 되어 있죠. 중지를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케일 툴 이용해서 중지, 그 다음에 관절 부분까지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가장 끝 조인트 같은 경우 사실상 의미는 없지만 어찌됐건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분도 적당히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툴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줘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프론트 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손가락 같은 경우가 약간 구부러져 있죠. 여기까지 맞춰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 구부러뜨려주면 맞춰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부러뜨려주고, 이렇게 구부러뜨려주고, 이렇게 구부러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고, 엄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부러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로컬 로테이트 엑시스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이 관절의 방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컨트롤하기가 좀 편하게 돼요.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케일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여기 항목에 보게 되면 스케일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프리즈라는 걸 이용해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위치 값과 회전 값은 초기화가 안 되고요. 조인트는 스케일 값은 초기화가 되는데 초기화하는 방법은 윈도우의 프리즈, 모디파이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옵션에서 스케일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프리즈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프리즈를 하게 되면 항목에 있는 그 스케일 값이 111로 바뀌게 될 겁니다. 스케일을 조정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조인트도 선택을 하고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한다. 조인트 선택한 다음에 페어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스킨이 될 오브젝트에 이제 이런 조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뼈와 살을 합쳐주는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오브젝트 선택으로 모델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조인트 선택한 다음에 바인드 스킨이라는 걸 적용할 텐데 바인드 스킨의 옵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맥스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각각의 조인트가 여러 개가 있죠. 버텍스 하나에 몇 개의 조인트의 웨이트 값을 갖고 있냐라는 옵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를 하게 되면 5개의 조인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최대 5개의 조인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사람 같은 그런 유기적인 물체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 로봇 형태 같은 딱딱한 형태다 그러면 이걸 1로 하게 되면 이렇게 조인트를 움직였을 때 이렇게 접히는 게 상당히 부드럽지 않게 접혀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딱할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사람의 피부 같지 않은 느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기본적으로 3이나 5라는 값을 갖게 되게 됩니다. X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태치 언바운드 스킨 해서 지워주고 다시 5라는 값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관절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회전하게 되면 조금 더 둥근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스러운 피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버텍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텍스 하나 선택을 해보고 윈도우의 제너레이터에 그 다음에 컴포넌트 에디터를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바인드 스무스 바인드 해보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조인트간 버텍스에 이렇게 5개의 조인트에 웨이트 값이 이렇게 비중 있게끔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제 바인드 스킨은 맥스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5개 선택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메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푸른 스몰 웨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너무 적은 웨이트 값은 제거를 해주는 기능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손가락 끝을 선택을 해보게 되면 웨이트 값이 이렇게 5개 맥스 그 값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값을 보게 되면 조인트 5와 조인트 6엔 0.002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3개는 0.002 여기 있는 2개의 조인트에만 영향을 갖고요. 이 3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수점 세 자리에 데이터를 갖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누수가 많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버리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걸 없애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는 푸른 스몰 웨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만큼의 값, 최소한의 얼마만큼 이하의 값을 지울 것이냐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0.01이라는 값 이하의 값을 지운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요.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여기 이 값보다 적은 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맥스 인플루언스가 5지만 2개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웨이트 값을 조금 쓸데없는 그런 값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0.15.3자리가 여기는 버텍스에 5개를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데이터가 많은 상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리해 주는 게 좋거든요. 선택해서 요걸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값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버텍스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2개만 남아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값보다 많은 것들은 지워지지 않고요. 적은 것만 지워지게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작은 값 같은 경우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워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디폴트 웨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셋 디폴트 웨이트.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웨이트 값을 잘못 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주고요. 페인,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 스몰 웨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웨이트 값이 지워졌죠. 그 상태인데 이게 뭔가 잘못해서 초기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지금 컴포넌트 웨이트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해서 버텍스를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2개의 값만 있는데, 마찬가지 선택해서 이렇게 리셋 디폴트 웨이트를 하게 되면 초기 웨이트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게 5개의 웨이트 값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셋 디폴트 웨이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노멀라이즈 웨이트는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위에 메뉴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move skinned joint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또 뭘 하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특별히 옵션에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여기는 조인트를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기는 스킨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손목 부분에 여기 있는 조인트가 위치가 조금 안 좋아요. 조금 아래로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낼까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Move Skinned Joint라고 하는 겁니다.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조인트를 선택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스킨된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고요. 조인트의 위치값만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바꿔주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도 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인서트 키를 누르게 되면 피봇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피봇의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안되네. 네. 이전에 이게 됐던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스킨드 조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스킨 값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위치에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어느 정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지우고 여기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는 이 조인트하고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언바인드 스킨을 해서 여기 있는 조인트의 위치를 이렇게 인서트 키, 아이드의 인서트 키를 눌러서 해줘야 돼요. 네, 무브 툴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움직이고요. 인서트 키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부모의 자식에 있는 조인트는 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바인드 스킨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 조인트를 이렇게 바인드 스킨을 풀지 않고 간단하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Move Skinned Joint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아마 스킨 작업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